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화면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때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주제를 한 개 정해놓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 주에는요 제가 다른 컨셉으로 조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실제로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 정도 다친 분들이, 교통사고 난 분들이 어떻게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이 신체 감정, 그러니까 즉 소송이죠. 소송 갔을 때 신체 감정 결과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이렇게 자료화면을 제가 띄워놓고 이 자료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고냐면요,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머리에 뇌출혈이 되신 분이거든요. 머리 뇌출혈이 됐고 그 뇌출혈로 인해서 뇌 손상이 왔어요. 뇌에 다친 손상이 온 부분, 반대 부분을 해서 이 편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편마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중추신경은 뇌에서는 왼쪽 뇌를 다쳤다, 그리고 왼쪽 뇌에서 뇌 손상이 됐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중추신경이 이어지고 이게 말초신경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에 마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뇌가 다치면 왼쪽으로 편마비가 오고요.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뇌에서 오른쪽 편마비가 왔다 라고 하면은 왼쪽 손은 자유롭게 써요. 그리고 왼쪽 다리도 자유롭게 쓰고 근력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뭐 손가락, 손목, 그리고 다리 쪽은 마비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근력이 저하가 되든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을 못 쓴다 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팔, 다리는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을 못 쓴다고 해서 왼쪽은 쓸 수 있는데 전혀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완전히 마비됐다 라고 하면 전혀 못 움직입니다. 침대에서 몸 돌리는 것도 힘들고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약간의 근력은 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는 된다, 그 정도의 근력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밥 먹을 때 숟가락질 사용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노동능력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의 맥브라이드 장애는 당연히 노동력 상실을 다 잃었기 때문에 100%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보험, 이 개인보험에서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 후유장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례를 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이거는 얼마 전에 끝난 사건이거든요.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편마비가 왔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있다. 현재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장애 진단서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 왜냐면 80% 이상 장애 진단을 끊었을 때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이 담보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상해 고도 후유장애 있죠. 여기에 상해 고도 후유장애 8천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통상해 고도 후유장애라고 해서 8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사고로 만약에 80% 이상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합쳐서 1억 6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 80%가 미만이 됐을 때는 이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아버님 상태가 어떠시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버님 상태가 한쪽이 완전 마비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는 우리 도움 필요 없다. 그냥 주치의한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서 80%가 넘으면 청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주치의가 장애를 안 써주거나 아니면 장애를 써준다 하더라도 80% 미달이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한다,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주치의한테 장애 진단서를 받았어요. 주치의라고 하면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도 있고요, 예전에 수술했던 병원의 주치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그 장애 진단서 발급받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주치의한테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ADLS 평가표 기준으로 해서 이동 동작에서 40%, 그리고 음식물 섭취에서 10%, 배변 배뇨에서 15%, 그리고 목욕에서 10%, 옷 입고 벗기에서 10% 해서 총 85%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진단서를 보험사에 청구했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조사가 당연히 나왔죠. 조사가 나와서 한 말이 뭐냐, 자기들은 의료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 1억 6천이라는 보험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 자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의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받은 결과 85%가 아닌 75%의 자문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80% 미달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요, 이 환자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건 수술한 병원의 주치의였고요,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한테 또 장애 진단서를 또 받았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요, 똑같이 장애 진단서를 또 발급을 받았고요,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의사도 장애 진단서는 수술한 의사, 그러니까 수술한 병원의 주치의하고 똑같이 장애 소견을 냈어요. 그리고
장애 진단서를 발급했고요. 근데도 보험사는 그럼 다시 자문 가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자문을 가서 또 75%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75%라면요 아까 80% 고도위장의 보험금 5%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예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환자분은요, 이 보호자는 2명의 의사, 치료했던 2명의 의사한테 모두 85%라는 장애 진단서를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문 결과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운동 각도로 장애를 끊어라. 왜냐면 한쪽이 멀쩡하기 때문에 숟가락 사용이 된다면 80% 이상이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한쪽이 마비가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숟가락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ADLS에서는 80% 안 넘겨도 된다. 대신 운동 각도로 끊는다면은 한쪽 팔, 한쪽 다리의 최대 장애가 60%씩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120%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주치의가 본인은 운동 장애로는 평가 못 하겠다. 왜냐? 뇌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 제한으로만 평가하지 운동 각도에 대해서는 평가 못 한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두 분 다.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그러면은 저희한테 맡겨라.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다. 솔직히 저는요, 보험사하고 이거 통화하고 저희가 법률 의견서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보험사에 주장하면 보험사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보험사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들은 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결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운동 각도로 해서 장애 진단서 발급을 해달라. 그러면은 바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한쪽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거동도 못하는 분을 굳이 다른 병원까지 모셔가면서까지 비용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장애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되겠냐? 그냥 지급하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른 병원, 제3의 대학병원에 가서 운동 각도로 측정해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장애 진단서를 보시면은 결국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 지금 3번째 장애 진단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른 거는 뭐냐? 앞에 장애 진단서 2개는 ADLS 평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동작 제한이 얼만큼 되냐?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동작, 뭐 배변 배뇨, 목욕, 그리고 옷 입고 벗기 이런 것들이 얼만큼 제한되냐? 그거를 평가 하는 거고요. 그걸로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숟가락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 80%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병원,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3의 병원 가서 이렇게 운동 각도로 평가를 했어요. 보시면은 한 팔에 3대 관절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라고 해서 지급률 90%다. 왜냐? 어깨, 주관절, 손목이 30%씩이거든요. 기능이 아예 없으면. 그래서 8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험사에 청구를 했고요. 결국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보상 문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방향만 조금만 다르게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의료적인 근거만 확실히 대준다면은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피보험자들은요 이런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이렇게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교수님들이요 ADLS 평가 말고 운동 각도로는 잘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장애, 뇌손상에 있는 모든 장애의 평가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국민연금 장애도 그렇고요, 국가장애도 그렇고, 한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각도로 평가한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근데 불과 이거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보험사에서는 운동 각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뇌 손상에 따른 파생장애다라고 해서 지급을 안 했는데, 그 지급 안 한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2심까지 가서요 판결을 받아냈고, 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운동 각도로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는 별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전문가 도움 없이도 혼자서 만약에 이렇게 의사한테 운동 각도로 발급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 각도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은 주치의가 도저히 장애 진단서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장애 진단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애 진단서 이렇게 작성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여기서 포기했다면 1억 8천을 못 받는 겁니다. 작은 보험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위의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보상가배상에 문의를 주셔가지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대 못 받는 보험금이 없도록 돼야 될 겁니다. 자, 저희 보상가배상에 문의 주신 방법은요, 이 화면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표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상담을 할 수 있는 링크하고 전화번호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꼭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그리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사가 지급을 안 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